자, 이번 강좌에서는 유리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유리함수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유리함수라고 하는 것의 근간이 되어지는 유리식을 정리할 줄을 모른다면, 또 그 개념을 모른다면 뭔가 문제가 좀 있겠죠. 확장시켜 나갈 때. 자, 일단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유리수라고 하는 거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유리수는 간단하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 얘를 기하분수라고 얘기를 하죠. 기하분수. 자, 기하분수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야, 기하분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수예요. 자, 분수니까 P분의 Q의 꼴로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이때 이 P와 Q가 서로 소인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인 두 정수를 분수의 꼴로 묶어 놓은 것이 유리수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식은 이것을 그대로 쫓아가요. 자, 그러면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자, 유리식은 정수,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정식, 그리고 분자도 정식, 이렇게 써놓으면 될까요? 정식 그랬더니 밥 생각하면 안 돼요. 정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식. 간단하게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걸로 보면은 다항식입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식을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에서 공통의 인수가 있다면 그거 제거한 거, 그것을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유리식일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x 이런 거. 다항식이죠. 단항식입니다. 단항식은 다항식의 일부. 이것도 단항식. 그 다항식분의 다항식. 유리식이에요. 또 이런 거는 어떨까? x 플러스 1분의 뭐 x제곱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식들이 있다면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중에서 특히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거, 이거 사실상 2분의 1 x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정리도 안 되고 좀 간단하게 보고 싶어도 이 이상 정리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는 분수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 형태로 본다라고 치면, 자, 유리식이라고 하는 이만한 집단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가 다항식이 있고 그 나머지가 분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수식 부분. 다항식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렇죠? 다항식이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나눗셈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자 얘기를 했었었죠. 바로 그 뒤에서 해야 될 부분이 분수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식에 대한 연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유리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있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분수식의 연산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이 두 개의 다항식이 서로 소인 형태, 소위 분수식의 꼴이 최종적으로 간단한 기하분수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 방법은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말 그대로 일반적인 유리수, 분수를 연산할 때 나왔던 그 연산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겠다, 뭐 이렇게 겁먹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하기 전에 일단 A, B, C, D는 앞으로 사용할 다항식들입니다. 다항식이라고 합시다. 자, 이러한 다항식들에 대해서 첫째, B분의 A라고 하는
분수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분수식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식으로 곱하거나 나누면 어떨까? 그러니까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C를 하면 어떨까? 똑같겠죠? 0만 아니면, 그쵸? 또 B를 C로 나눈 식, A를 C로 나눈 식. 어때요? 똑같겠죠? 물론 여기에서 B는 0이 돼서는 안 되고 C가 0이 되어지는 경우도 배제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분수식이 있으면 똑같은 숫자를 위아래다가 곱하건 위아래서 나눠주건 똑같다. 반대로 본다라고 치면 똑같은 숫자가 분모 분자에 있다면 공통의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약분돼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나눗셈일 때도 똑같이 약분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다. 그렇게 바라다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C분의 A라고 하는 분수식이 있고 C분의 B라고 하는 분수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두 개를 보태겠다. 일반적으로 유리수일 때 어떻게 해요? 분모가 같으면 그럼 분자끼리 보태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C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분모가 같을 때는 통째로 묶어서 분자만 정리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일 때에도 역시 분모가 같으면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C는 0이 돼서는 안 됐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항상 이제는 분수 식 형태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B분의 A하고 D분의 C라고 하는 분수식을 같이 보태려고 그래요. 유리수일 때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통분하는 과정을 거쳤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모를 통분을 하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일단 통분을 하면 BD 되겠다. 분의 여기에 D가 곱해졌으니까 여기다 D를 곱해야 되겠다. 그래서 AD 플러스 여기에 B가 곱해졌으니까 여기도 B를 곱하면 BC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이때도 이게 뺄셈일 때도 마찬가지죠. 뺄셈일 때에도 통분하는 방법에 관한하는 유리수에 대한 일반적인 분수의 연산 방법 그대로 쫓아갑니다. 물론 여기에서 B하고 D는 당연히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거는 배제합니다. 간단하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뭐 덧셈 뺄셈 했으니까 이제 곱셈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 자, 요거를 한번 곱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BD분의 AC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럼 나눗셈일 때는 어떻게 해? 자,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에는 나눗셈일 때에는 이거 역수치해서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공부했죠. 그러니까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와 같겠다. 자, 얘는 BC분의 AD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얘도 그렇고 둘 다 이런 제한 금방 읽을 수 있을 테니까 현재 지금 요런 꼴이라고 한다 그러면 B하고 D는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꼴이라고 한다 그러면 B하고 D가 0이 돼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여기 또 분모에 C가 또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C도 0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조건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분의 C분의 나누기 얘는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 뭐라고 공부했어요? 번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얘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묶어서 분모로 내려주고 위에 있는 것들 맨 아래에 있는 것들 곱해가지고서 분자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BC분의 AD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B 0 되면 안 되고 D 0 되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C도 0이 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B 0 되면 안 되고 D도 0 되면 안 되고 C도 0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번분수식이다라고 해서 공부했죠. 분수가
자꾸 반복되어져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보면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D분의 C로다가 B분의 A를 나눠준 결과, 그래서 BC분의 AD, BC분의 AD 똑같이 만들어지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분수식을 정리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소위 부분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B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이대로 놓고 보니까 얘가 계산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랬을 경우에 분모를 분리해서 써주면 어떨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부분분수로 쪼갤 때 이렇게 합니다. 두 개 중에 누가 더 크냐?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것분의 1 하고, 그것들 중에 작은 분수, 분모가 작은 거, 분모가 큰 거, 이렇게 써줍니다. 조건은 B가 A보다 커요. 그리고 A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부분분수라고 해가지고서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A분의 1과 B분의 1로 나눠서 쓸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유리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꾸려나가면서 심심치 않게 많이 쓰게 될 그런 공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뒤에 이제 수열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6가지 정도, 뭐 한 7가지 정도 되네요. 이런 식들을 공부를 했는데, 간단하게 마치 우리 유리수, 즉 분수를 연산할 때처럼 간단하게 유리식을, 분수식을 정리하는 문제 몇 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요 식을 한번 좀 정리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분모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어진다면 최대한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쪼개보는 겁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쪼개놨더니 어때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게 끼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아까 목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약분수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약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면 결과가 x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1. 분모가 똑같아요. 분모가 똑같아가지고서 이렇게 한 대 묶어줄 수 있겠다. 분자에 있는 거 x-를 묶어놨더니 정리하니까 1 이렇게 되어져 버리네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분수식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기하분수식의 꼴로 만드는 게 분수식의 연산의 기본 목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x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니까 앞에 거하고 다르게 분모가 서로 달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디 갔나요? 이런 식으로 통분해가지고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를 통분이라 그랬죠? 어디 갔어요? 요거. 통분. 많이 쓰는 말이죠. 자,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를 통분을 해주게 되면 x에 x 플러스 1 분의 여기에 x 플러스 1 곱했으니까 여기에 x 플러스 1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지금 x가 곱해서 얘가 된 거죠. 여기다 x 곱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그런 다음 정리합니다. x제곱 플러스 x분의 3x 플러스 1. 뭐 이 상태로 써놓아도 괜찮고, 구조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분모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괜찮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거는 일단 식을 묶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x 플러스 1분의 x 곱하기 3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그죠? 일단은 계산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식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정리하면서 x 곱하기 3x 마이너스 1분의 x의 x 플러스 1. 자, 정리를 해봤더니 어때요?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똑같은 거 있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3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이렇게 놓아주면 되겠다. 그냥 묶어가지고서 계산을 해버려도 괜찮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3차식이 만들어져서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게 되면
분모도 간략하게, 분자도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지네. 자, 다섯 번째는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x-x분의 1 분의 x분의 x-1이라고 하는 이런 번분수죠. 그렇죠? 자, 우리 번분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모, 자 이렇게 만들어주자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니까 분모는 일단 정리하고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x분의 x-1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고 얘하고 곱해서 분자로 가요. 분모로 가는 것 중에 식의 일부가 같은 게 있고 분자로 가는 것들 중에 식의 일부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날려버리면서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네. 일단 얘하고 없애주면 얘는 x제곱분의 x-1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죠? 보니까 여기에 x-1이 있어요. 그래서 분자와 같이 약분하고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x-1 지워버리면 이 단계 또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 번분식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x 플러스 1 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생각 없이 바라다 보면 분모가 다르네. 통분해야 되겠네. 분모가 4차식이 나오겠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게 아니라 식의 구조를 잘 보세요. 여기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똑같은 게 있다. 그죠?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분분수로 한번 쪼개보는 겁니다. 부분분수로 쪼개보면 식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있는 얘는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될까? 얘도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쪼개지네요. 그렇죠? 이 방식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큰 거에서 작은 것분의 1,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것분의 1. 그게 앞으로 가는데 그게 1이니까 쓸 필요 없죠. 그런 다음 분모가 작은 거, 분모가 큰 걸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죠? 많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없애버리고 나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지네요. 뭐 여러분들이 더 정리해서 x 플러스 2분의 2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를 해줘도 괜찮고 편한 대로 일단 최종적인 목표는 분수식을 연산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기하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는 것만 분명하게 알아두면 식을 정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유리식들 중에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비례 관계를 표시하는 식. 자, 이른바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비례식.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A와 B와의 비율이 C와 D와의 비율과 같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A, B의 비율은 비례식은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다시 그것은 D분의 C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왔던 것들이니까 금방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식의 성질은 뭘까? 분수식 형태로 표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게 같겠다. 그러니까 AD equal to BC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래놓고 원래 비례식하고 관계를 지금 살펴봤더니 B하고 C하고 곱한 거 여기 있네. A하고 D하고 곱한 게 여기 있네요.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더라. 많이 들어본 거네. 이런 거는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식을 한번 좀 바라다 보세요. 요 식에서 좌변에다가 2를 보태면 우변에 2를 보탠 것과 똑같죠. 그거를 정리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다. B분의 A 플러스 B는 D분의 C 플러스 D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2를 보탰으니까 분모에 B를 보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다 2를 보태면 분모에 D를 보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식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네. 만일에 여기 좌변에 마이너스 1, 우변에 마이너스 1하면 어떻게 될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B분의 A-B는 D분의 C-D와 같다. 이런 식 만들어지겠다. 됐습니까? 세 번째, 이번에는 이 식하고 이 식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를 나눠주든지 이걸로 이거를 나눠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A-B분의 A 플러스 B는 C-D분의 C 플러스 D 하고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당연히 A하고 B는 같으면 안 되고 C하고 D는 같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딸려와야 되겠죠. 여기서 A하고 B하고 같지 않고 C하고 D하고 같지 않다. 이런 조건. 뭐 여기서 B하고 D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 기본적인 거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조금 복잡한 식을 한번 좀 우리 공부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얘하고 얘하고 같더라. B분의 A하고 D분의 C하고 같더라.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이 만일에 같은데 어떤 상수 K로 같더라. 그랬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자, 얘는 A는 BK가 되어지는 거고 C는 DK가 되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요렇게 보탠 걸로다가 요렇게 보탠 것을 요렇게 보탠 걸로 나눠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가 나오나 보세요. 뭐가 나올까? 여기서 B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C하고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만일에 여기다가 P배를 하고 P배, Q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그때는 PA 플러스 QC Q가 아니고 PB 이게 똑같은 숫자로 여기에서 P배, Q배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플러스 QD 요거하고 또 같아지게 돼요.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별로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P배, Q배 그래서 그대로 보탠 것을 또 K값을 뽑아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책에 따라서 가비의 리다라는 걸로 소개가 되어지는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네. 여기 있는 가는 더한다라는 뜻의 가, 더할 가자, 비는 나눌 비자, 리, 법칙이라는 얘기죠. 덧셈과 나눗셈의 법칙. 그래서 가비엘이라는 말을 쓰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정리해 나갈 때 최종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간단한 예문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이렇게 X와 Y와 Z의 비율이 2대 3대 4다 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X제곱 플러스 Z제곱 분의 XY, YZ는 어떤 값일까?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XYZ의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값은 얼마가 될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유리식, 비례식을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나가면 얘기가 쉽겠죠. 자, 여기에서 XYZ가 2대 3대 4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2K 대 3K 대 4K. 자, K는 0 아닌 상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도 2대 3대 4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X를 2K라고 보고 Y를 3K라고 보고 Z를 4K라고 볼 수 있겠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여기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원식은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자, 분자부터 먼저 볼게요. XY면 6K제곱 플러스 YZ니까 12K제곱 나누기 X제곱이면 4K제곱 플러스 Z제곱이면 16K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K제곱 위아래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나면 20분의 18 그러니까 10분의 9 이렇게 되어지겠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유리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방법, 반대로 식을 거꾸로 분리하는 방법, 이 방법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비례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그 식의 내용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